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3일에 펼쳐진 금요일 부산 경마 해설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경마가 끝이 나고 10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월말 경마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뭐 속칭 우리 팬들이 얘기하는 999 배당도 한 3경주가 나왔고 상당히 또 적중이 또 쉽지 않았던 그런 경주였는데 1회 경마나 그런 대로 잔잔한 배당이 또 흘렀던, 자, 일단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고 저희도 그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월말 경마였습니다. 예, 금요일이 고배당이 양상이 됐었고, 또 서울 같은 경우 토요일날 굉장히 어려운 경주가 펼쳐지면서 오히려 일요일날 경마장이 좀 한산한 그렇죠. 모습을 보일 정도로 지난주는 팬 여러분이나 또 전문인들 상당히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월말 경주 특성답게 많은 변수가 발생됐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일단 김나올 배당 하나 잡아냈는데 광고 아닌 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날 대상 경주였습니다. 동아일보배 안말 대상 경주에서 제가 메인 승부였죠. 당시 고배당마 루비켄터 정확히 추천드렸고, 우하등선 3착 차지한 피노누아까지 인기 모았던 퓨전코리아까지 딱 4마리 가지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다행히도 복승시 115배, 삼복 301배가 적중이 됐었고, 1호 부산 승부 경주 같은 경우는 고스트 슈퍼의 원일강자 쌍 8.2배 단통으로 잡아드린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전문일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자, 요번 주는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좀 평이한 그런 편승인 만큼 지난주 아쉬움을 요번 주 반드시 풀어내야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입니다. 10월에 와가지고 저희가 월문자 이벤트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오영렬 위원님께서 부산만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 3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일요일까지. 10월 31일이 금요일인데 10월 31일 같은 경우는 11월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6일까지 보내드려요. 12일간 밑에 자막대로 계좌번호 나가고 있고요. 5만원에 문자 계속 보내드립니다. 김나무도 자, 10월 26일까지 경마일 12일간 월문자 이벤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좀 서둘러서 참여하시고요. 오 의원님이나 저나 직접 좋은 내용들 직접 전달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자막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금요일 이 출전도 수적도 하고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까다로운 경주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내용 좋은 경주들 저희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영렬님께서 4경주와 7경주를 7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고, 김남은 5경주와 9경주, 특히 9경주 메인 승부 선정을 했고요. 자, 최근에 이제 제주가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지난주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어요. 제주는 제주 4경주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주에 잠시 연결을 들 것들 일단 깜빡이 맞고는 인정 못하오더라는 중배당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의원님의 4, 7경주, 김남의 5, 9경주, 제주 4경주까지 나머지 경주를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메모 잘 하셨고 현장에서 잘 접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0m를 펼쳐 국산호 열람품 마련 경주인데, 자, 일단 기수 기용 부분에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농림부 장관회가 열리다 그렇죠. 보니까 부산에 내놓으라는 기수들은 모두 서울을 시행했고, 노조무 기수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이 설명 좀 해주시죠. 왜 못하는가 일단 여쭤보시더라고요. 관광 비자로 원래 그 취업 비자가 있어야지 기승을 하게 되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왔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 비자 관계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나갔다가 취업 비자로 끊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한 2주 정도 걸리면은 다시 또 부산 경마장 주로 해서 기승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처하고 조율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용병 기수와 시행처의 그런 관계가 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노조무 기수가 일단은 퀸즈 브레인이 당연히 유현명 기수로 교체가 됐고, 노조무 기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비자 관계가 정리가 된 다음에 국내 들어와서 부산 경마장에서 기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어제 또 잠깐 노조무 기수가 어제 부산 왔었어요. 아침에 기수협회 들려서 짐 정리해서 일본 강의 잠깐 봤는데, 일단 일본 갔다가 비자 신청 홍콩을 또 잠깐 견학할 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말씀하셨는데 2주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북벌신화나 부호나 이런 네, 마필들 그렇죠. 19점 마필 강력한 인기 모음필 입상 실패해서 뭐 경질성 네. 이런 안 태운 거 아니냐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고 원래 또 이번 주도 퀸즈볼레이들은 유효명기술 교체를 했지만 19점 마필로 기승시킬 예정이었는데 그 비자 문제로 월요일날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노점에서는 2주에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인 기수들 자체도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상영 기수나 조성원 기수가 10마리 넘게씩 이럴 거는 14마리씩 기승하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번 주는 그 등짝 싸움보다는 아마 마필 기본 능력대로 또는 현장 컨디션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미승님하게 먼저 1000m를 펼치는 국산 50 경주입니다. 자, 아무래도 직전 입성한 돼지짱돌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돼지장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 이후에 나왔었고 일단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훈련 자체가 다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휴양을 했기 때문에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최상현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권 전개를 풀었었고요. 자, 일단 뭐 상당히 또 잘 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구조 마방에서 자, 최상현 기수 안장으로 교체를 다시 또 이제 기승을 하는데 역시 뭐 연속 입상에 도전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2연속 입상 또 더군다나 그 대시작조 같은 경우는 또 인코스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또 외곽 코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연속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돼지짱돌 다시 한번 또 외곽인데요. 직전 보여준 모습은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번에 황금빛바다가 주행수 선수 앞에 선행 가는 편성에서 있는 모습 보여서 이번에 인기를 먹은 상황인데, 자, 일단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지는 분명 더 띄워줄 수가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선행을 못 갔을지 이 마필이 경질이 어떻게 나올까? 이 점은 분명 체크를 하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금 안쪽에 1번마 당대천하나 9번 버닝 크라운 이런 마필로 지금 직전 모습 또 주행검사 모습이 아마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 현장에서 여러 마필들 뭐 10번까지도 저는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 1경주인데 제가 오연님이나 저나 이거 1경주 아니었으면 승부처로 선정을 했었을 겁니다. 뭐 승부 현장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시자마자 또 너무 무리하게 배팅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싶어서 일단 승부는 포기를 하되 노림수 배당 마필 한도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5번마 포티브룩이란 마필입니다. 자, 3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평골절로 인해서 장기 휴양을 거친 마필인데요. 평골절 뭐 아주 작은 있어야죠. 관절 뭐 내시경이라고 조그만 그 평골절이고 어떤 마필은 그 평골절 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뼈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좀 신경 같은 거 건들까 수술하는 경우 있고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주 대상경주 오너스컵 나왔던 경부대로도 그 평골절 아주 미세한 평골절로 수술하고 휴양을 거쳤는데 그 수술 때문에 오래 쉰 게 아니고 마필 보호찬에서 휴식을 준 겁니다. 다음 대통령배 때 아주 재밌는 마필이 경부대로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포티브룩이 평골절 수술하고 나왔는데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37주 만에 나오면서 마필은 힘이 더 차 있습니다. 1월 17일 날 1000m 당시 오착될 때 착차 없이 오착이고 04주 3을 끊어놨는데 당시 같이 뛰었던 마필이 영웅출한 핫스타트 이런 마필들 이미 상위군으로 승군해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힘차는 그런 시기나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포티브룩은 예전에 포티브룩이 아닙니다. 여기 인기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만 현재에서 바람이 조금 불 겁니다만은 일단 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네요. 자, 1경주는 가볍게 운영하세요. 일단은 주로 상황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수요일날 잠깐 또 비가 내렸기 때문에 혹시 그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요. 그 제가 이제 그 직접 물어본 건데 황금빛 바다라는 마필 참고 이제 물론 인기마지만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좋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그 미국 현지에서 블랙 타입에서 우승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름대로 또 기대치는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규준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아서 다시 한번 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이제 문중근 기수 안장을 받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뭐 싹수는 있는 말이라고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 꼭 참고하시고 1번 당내차량 같은 경우는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은 방송에서 말씀드려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번은 현내에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10번도 강충만 아니에요. 1경주는 가볍게 공략하시되
자,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10번 돼지짱돌 이런 마필 넣고 하시고, 또 배당 좋아하시면 5번 넣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닝코랑은 직접 완전 최악체 편성 입성한 마필인데 글쎄요, 과연 외곽에서 입성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요, 또 그렇다면 무리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으로 펼쳐 국산학원 연령품 마령 경주입니다. 역시 미승마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도 4마리 싸움, 8마리 출전해서 팔릴 수 있는 마필 3번, 4번, 뭐 7번, 8번 이런 마필들 접전이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3번 단대라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주행 제공을 받고 나오죠. 사연기로 인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뭐 훈련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자, 이게 또 우리가 저희 사연을 잠깐 우리 김나무 기자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할 경주예요, 분할 경주. 네, 맞습니다. 왜 분할 경주인지 모르죠. 저도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분할이라면 뭐 한 경주가 깨져야 되는데, 일단 이게 국산 5금 경주가 왜 3경주하고 분할 경주가 됐는지, 그건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죠. 네, 뭐 일단은 출마투 이번 그렇죠. 주가 이제 출전수 부족하다 보니까 예. 경주 성립이 안 된 경주, 이 경주가 깨지면서 이 경주 3경주가 지금 분할된 경주이기 때문에 출전수가 적어지긴 했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다음 3경주 여기 나온 마필들 인기만 다음 3경주에 가면 인기라고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별로 좀 몰린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데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도 분명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꼭 봐주셔야 되고, 파워레인저가 김동현 교수 올라가면 이게 선행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53으로 부중은 올라갔지만 직전엔 당시 좀 장풍파랑이 승부가 강해가면서 이 마필이 조금은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상황인데, 그 사연은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동현 교수라면 안고는 가셔야 되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먼저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한번 보셔야 되고. 예. 레드빅은 어때요? 레드빅은 뭐 고렴증 때문에 이제 공백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주목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여기는 사실 이제 눈에 보여준 거는 아마 당일 현장에서 4번 파워레인저하고 8번 느마치가 이거 뭐 한 2배당에 나올까요? 그렇죠. 굉장히 쩐배당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말 한 마치 추천하겠습니다. 예. 바로 6번 난다나라는 마필이에요. 이 난다나라는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이렇다는 모습 보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 말은 1200m 더 좋을 수 있고요. 이 오피서 자만데 상당히 또 내용상으로 좋아요. 오늘 아침에 또 발전수까지 했기 때문에 이 4번, 8번의 틈새 공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이제 6번 난다나라, 3번 단디에라, 이런 마필들이 좀 틈새 공략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출마가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느마치 같은 경우도 직전에 제가 배당으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요. 당시 뭐 글로벌 킹을 빼서 적중에 실패했던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취입형 마필이고 승부차업전에 걸린 점이 있고요. 그렇죠. 이번 경주도 1경주와 함께 상당히 어려운 경주. 안쪽에 일본도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마 단디해라, 그리고 4번마 파워레인저, 8번 느마치까지 인기가 마필 요 3마리 정도. 한계시대는 지금 호흡기 질병을 앓고서 베스트 컨디션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감량이 점에는 봐줄 게 없어요. 너무 강하게 오지 마시고 4번, 7번, 4번, 3번, 8번 요 상황에서 6번 난다 나라 주행검사의 걸음을 조금 아껴놓은 그렇죠. 말일 만큼 역시 이 경주도 예. 현장에서 잘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3경주. 자, 1200으로 펼쳐지는 국산 어군 역시 연령품 마련 미승마 경주인데, 앞선 이 경주가 분할이 됐는데요. 자, 앞선 이 경주는 어느 정도 또 인기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번 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탐라 행운이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을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예. 자, 탐라 행운 역시 9주 만에 나온 상황이지만, 최근 1조가 지금 마필 완성도가 전체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19조와 함께 이렇게 대적하던 그런 흐름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라 행운 편성을 상당히 잘 만난 만큼 무난히 선두권 공략으로 우승 노릴 마필, 이번은 충마로 공략을 하겠고요. 자, 후청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뭐 한 마리씩 한번 추천을 해보죠. 어떤 마필 보세요? 일단 뭐 4번 아트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뭐 현장에서 최저 배당 끌 수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이 마필은 서울 경마장 17주의 코너스톤 바로 그 형제 마필이에요. 이 필드 아스카 잡았는데 뚝심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자, 요게 지금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뭐 준비할 건 다 했습니다. 파워풀 강좌하고 동반 훈련도 했고,
오늘 아침에 발주 연습까지 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저는 이제 아트스타 같은 마필이 앞선에 붙을 수 있고요. 탐나 행운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앞선에 붙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선두권 공략이라면은 이 잠재력 있는 4번 마, 이 아트스타라는 마필도 자, 데뷔전이지만은 충분히 또 경쟁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트스타 데뷔전부터 일단 편성 잘 만났고요. 뭐 23조가 신마소가 좀 약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능력 신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선을 다해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후적권 판수는 1번마 동광대일과 5번 한계줄조가 좀 훈련시 변화가 와서 조금 인기를 모을 상황인데 이런 마필은 정말 못 믿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7번마 천지여제 30조가 일단은 마필 휘양마나 신마 완성도가 높긴 한데 이 마필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번 순서 우회에 배당에 터진다는 9번마 초코케이스란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은 분명 기본기를 갖춘 마필입니다. 9월 13일 날 주행 재검 시 여유 있는 모습 보였었고 이게 9월 5일 능력 미달을 실적을 당해서 지금 인기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건 분명히 마필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에서도 끝번까지 신청이 나오는 만큼 자, 모래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도 지금 상금이 현저히 부족하고 뭐 김태준 교수도 최근에 입상이 없는 상황인 만큼 자,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마필이지 않겠나. 9번 초코 케이스란 마필을 저는 가볍게 배당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번만 탐나 행운을 배팅의 중심에 놓으셔야 되고 오영렬 UM 추천해서 4번만 아트스타 충분히 경쟁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온다면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보다는 9번만 초코 케이스가 이변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는 1300으로 펼치는 국산 5군 연령품 마련경주 역시 미승리마 경주인데요. 자, 출전수 10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이 된 경주입니다. 자, 이 어려운 경주 자, 오영렬님께서 여기서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첫 승부를 선정을 하셨어요. 자, 분명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멋진 적중을 읽어 드릴 겁니다. 4경주 오영렬 위원님의 방송 첫 승부인 만큼 꼭 함께 하실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경주는 최저배당 막권 조합을 제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중에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항들이 많아요. 월요일날 차주 출전해서 갑자기 출전한 마필도 있고, 자, 일단 뭐 레이스가 약해서 나온 건 충분합니다만은, 자, 거기에 견주어서 다른 마방의 마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직전 경주에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 있어요. 자, 그런 마필들 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4경주는 뭐 제가 정해놓은 충마가 있고 거기 붙여서 한번 중배당으로 자, 공략을 해보는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4경주 오영렬 위원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승부차인데 자, 일단 깜빡이를 인정 안 하면서 자, 중배당 노름성 마필 위주로 공략하시는 경주입니다. 자, 적중에 대한 확신과 함께 당연히 배당 메리트도 좋은 경주만큼 4경주 오영렬 위원님께 함께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경주 1200으로 펼치는 혼합사건 연령오픈 마련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김나무가 준비한 방송 첫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액면상으로는 5번 명운질주와 9번 홀리강타 여러 마필 많은 인기를 모으고 8번 예스인디드 이 마필도 3마리 정도가 골고루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요 마필들 가운데 불안한 내용이 나오는 마필이 한도가 있고 말씀 안 드릴 마필 중에 직전에 걸음을 조금 아꼈던 마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번 9번 깜빡이 팔리는데 자, 요거 깜빡이 손잡고 들어오면 김나무 욕 한번 바가지로 제대로 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손잡고 들어오면은 제가 취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제가 분석을 잘못했다든가 분명 문제가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5번 9번 저배당 조합을 인정을 못합니다. 요관대 한두를 제가 정확한 내용으로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 충분한 한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고배당 마필 한두를 받쳐놓고 가급적 단방성으로 공략할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는 김나무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승부인데 자, 깜빡이 마필 중 한두를 잘라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잘라드리겠습니다. 이 뭐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놓고 많이들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투자하시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인기마 특히 깜빡이 마필 중 한두를 잘라드렸다. 그걸로도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 하고 있는데 자, 적중까지 한번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주 4경주는 김나무가 준비한 제주 현장 승부처입니다. 800m를 펼친 3화 마련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요것도요. 지금 5번 한백전설과 9번 선구자가 깜빡이 팔립니다.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깜빡이 팔리는데 요 중에 역시 한두를 자릅니다. 그냥 자르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잘라드렸던 마필을 제 텍스트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잘라드렸는지. 뭐 무턱대고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잘라두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 사경주. 자, 5번, 9번 깜빡이 팔리는 상황에서 한두를 또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노림수 중배당 마필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좋은 적 좀 기대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경주는 1200으로 펼친 국산사원 연령품 마련 경주입니다. 자, 안말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김나무가 개인적으로 리빙TV에서 추천 경주로 마번을 오픈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까다롭죠? 예, 그렇죠. 자, 아무래도 뭐 편성상 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장풍파랑이 전개등이쯤에 그렇죠. 많이 팔 것 같은데 네. 장풍파랑 어떻게 보세요? 장풍파랑은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이제 일본 게이트에서 김홍 기수가 이제 강하게 선행을 나갔었는데 이번에 선행 못 가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 뭐 감량이 좀 있고 지난주에 그 최상현 기수가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좀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뭐 한 3선 정도만 붙으면은 자 1200m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겠고 뭐 준비는 철저히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하이키란 마필, 자 동반 훈련도 했고 자 오늘 아침에 또 발전수까지 한 거 보면은 충분히 또 경쟁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풍파랑 어센드 더 스론 자마 그 형제마가 샌드킥 또 파라오 36주 서울에 있는 능력 마필이죠. 지금 휴양간인데 그 마필들 동생입니다. 6천만원짜리 고가의 한 마리인데 이 장풍파랑 일단 스타트 잘 나고 자리 잡기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하나 좀 불안하게 보는 게 리빙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지금 모래를 맞게 돼 있거든요. 그 500kg 넘는 덩치마라 자 모래 맞고 움츠렸을 때 이 신인 최상효수 얼마나 다부지게 몰아줄 수 있냐 그 점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빠른 마필이 상당수 추천하고 그렇죠. 있는데 자 선행은 어떤 마필이라고 나보세요? 일단 뭐 고개가 높지만은 오하이오골이 3착 승골에 걸려 있고요. 자 지난번에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에서 뭐 바닥을 쳤습니다만은 뭐 그 강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뭐 1200m에서는 상당히 또 경쟁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거는 2조 마방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3착 승군 역시 뭐 인게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밀고 나가면은 자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직전 코리안 오커스에서 꼴찌를 하긴 했는데 뭐 마방에서 무턱대고 출전한 게 아니고 이 마필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출전한 건데 꼴찌를 했음에도 마필이 큰 경험을 했고 예. 요번에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그래요. 그래서 자 빠른 마필이 다수 있습니다. 1번, 5번, 6번, 7번 이런 빠른 마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김동영 기수 옛날 별명이 댕동형 아닙니까? 네, 댕동형. 그렇죠. 요즘 스타트형이 다시 회복이 됐고 발목 부상에서 회복이 되면서 스타트형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오하이골이 선행할 것 같고요. 선행을 혹시나 못 가더라도 자 외측으로 빼서 모래만 안 맞는다면 자 오하이골은 충분히 경쟁이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마하챔프도 이게 7월 네. 11일 경주력이면은 예, 또 그렇죠. 의외로 선임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서 이 마필도 순발력 있어서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꼭 봐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 1번 프리미어 퀸이나 6번 미스블루 7번 포에머 마리는 이 기승기수들이 좀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마필은 제어 실패로 지난주처럼 뭐 지난주 조희영 기수 클레어 드림 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냥 피코이스인가요? 피코이스하고 복벌신하고 그렇죠. 선행경으로 그렇죠. 그런 전개로 인해서 수입마들이 날라오면서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졌던 상황인데 자 일단은 방송에서는 2번, 3번, 5번 요 세 마리만 추천을 드리면서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경주 1300으로 펼쳐지는 국산 4군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영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금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영렬님께서 4경주를 첫 승부로 자 여러분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하셨는데 자 중반부에 제대로 연타로 짭짤한 돈 되는 배당을 때려 드릴 겁니다. 준비 잘 하셨고 좋은 내용이 있다 하니까 현장에서 꼭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종합 인지도를 지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배당 구도는 절대 아니고요. 물론 뭐 현장에서도 뭐 크게 인기를 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저배당 조합 제가 좀 무시를 하고
자, 여기에 의외로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축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도전하는 마필 중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중배당까지도 한번 제가 노려보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뭐 마방이나 마주님도 상당히 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또 승부 경주로 삼았습니다. 이번 경주 중배당으로 현장에서 우리 팬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7년도 오영렬 위원께서 준비하신 금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1번, 10번 지금 깜빡이에 팔렸는데 솔직히 저거죠. 저는 뭐 별로 이게 왜 이렇게 깜빡이 그럼 팔리는 어떻게 잡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렇죠. 왜 시간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색을 1시간 안에 네, 또 그렇죠. 마법문을 잡다 보니까 이 예. 바닥 수위만 두 마리가 1,300에 깜빡이 팔리는데 글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영렬께서 이런 말을 놓고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예. 자, 이번 경주는 현절 한번 들어보세요. 오영렬 님이 이번 경주 메인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영렬 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마필이 이번에 승부가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그 마필을 놓고 오영렬님께서 여기서 제대로 한 방 때려드릴 테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는 오영렬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은 8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으로 펼쳐 혼합상원 연령오픈 마령 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이번 주 약하기 때문에 지금 승군 연치로 삼으면 나노초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김동현 교수 인터뷰 시도 뭐 상태 양호하고 또 직전 기상에 왔던 조성훈 교수 오늘 목요일날 서울에서 만나서 물어봤는데 마필의 기본기가 워낙 좋아서 1200까지는 뭐 무난히 바로 극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4번 나노초는 뭐 놓고 공략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4를 놓고 가기 때문에 자, 후차권에 여러 방 때리면 이건 절대 환수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4가 부러질 가능성은 이게 부상 경마인데 편성 잘 만나고 준비가 잘 된 만큼 인정을 하면서 자, 후차권에 한 마리씩만 한번 추천을 드리죠. 예. 어떤 마필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번 경주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연 누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감동의 질주가 지난번에 이제 외곽 게이트였고요. 자, 이번에 게이트가 안쪽입니다. 최상현 기수의 마이너스 4km라면은 자, 밀고 한번 선행을 나갈 그럴 태세가 준비가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례적으로 또 구조마방에서 오늘 또 발주 연습까지 시켰어요. 발주 연습을 뭐 괜히 시킨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앞선에 한번 붙어보려고 자, 일단 뭐 발주 연습까지 시켰는데, 이 감동의 질주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스타트 승부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감동의 질주 선두권 공략 말씀해 주셨고요. 자, 1번 감동의 문이 좀 팔릴 텐데 또 예.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매번 인기마고요. 훈련실은 뭐 마필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항상 이게 마필 가격을 보시면 1억 2,600 안마리입니다. 고가에 구매가 됐는데 알아봤더니 그 마주님께서 가서 그렇죠. 구매 오셨대요. 예. 조교사님 구매 오신 줄 알았더니 마주님이 모르시죠. 구매를 해 오셨는데 이게 악벽이 있습니다. 어떤 악벽이 있냐. 마필이 채찍을 내면 꼬리를 흔드는 악벽이 네. 있어요. 그 얘기는 마필이 경주 중에 집중력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발전을 기대 안 하고 있는 마필이 감동의 문인데, 이번에 조성범 교수 올라가서 50으로 감량의적으로 팔리긴 합니다만 직전 승문에는 너무 못 뛰었어요. 네. 원래 스타트 잘 나오던 마필 또 늦발했었는데 늦발했습니다. 종반 탄력이 안 나오는 모습이라 자, 감동의 문 결코 나아진 게 없고 타기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너무 팔린다면 너무 강하게 오지 마시고 6번 럭셔리맨 같은 경우는 원래 안 쓸려다 나온 마필이요. 5번 파워풀 간다 이런 마필로 이번 경도 깨질 예. 뻔하다가 그렇죠. 급조한 마필이니까 예. 뭐 이런 거 혹시나 고배당 무턱대고 부르시는 분들 추천한다면은 믿지 마십시오. 내용을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저는 3번 블랙 슈마가 요번에는 입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잘 보세요. 방송에서부터 대놓고 잘라드린 마필입니다. 계속 직전에도 잘랐고 그 전에도 잘랐고 계속 잘랐습니다. 이거 8월 1일날 또 인기 모을 때 저는 이거 빼고 스프링 날래 네이드 펀치 단통 승부로 잡아드릴 때 이걸 또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치명적인 경전에서 치명적인 개인 대형을 앓고 나오는 마필이라 다리가 안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도 꾸준히 재걸음은 띄워주고 보시면 센 말들하고 뛰었어요. 그렇죠. 예, 요런 편성 만나기가 힘듭니다. 자, 요번이 찬스인 것 같아요. 이 블랙 슈머 시울즈가 지금 상금도 부족한 상황인데 요번이 입상할 수 있는 찬스지 않을까. 블레이크 슈머의 기본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차피 현장에서는 사놓고 1, 2, 3이 골고루 팔릴 겁니다. 자, 제일 불안한 내용은 1번이다. 좋은 내용은 2번과 3번이 가지고 나오니까
자, 뭐 사놓고 2번, 3번 선에서 현장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단통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원을 팔고 국산상권 전략오픈 마련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김나무가 준비한 금요경마 메인 승부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김나무가 정말 잘하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마 하이키 직전에 강력하게 축으로 추천되었던 마필이고, 반대로 7월 20일은 몸이 무겁다 이런 으로 잘라드린 마필, 여기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자, 4번마 원일시대도 직전 입성한 이후에 공백이 있지만은 기본에 상당히 좋은 마필에 또 인기를 모으고, 자, 7번마 만인지락과 8번 큰놈 요 마필들 보시면은 직전에 당시 김나무가 샤프 레이드를 놓고 만인지락을 빼고 큰놈을 단통으로 잡아들였습니다. 단방으로 때렸어요. 이건 방 없는 한 방으로 잡아들였는데, 자, 요 마필들이 과연 요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출전을 하는가, 고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보면 하스타티가 지금 서울에 지금 요병목 쪽에서 뭐 올라가기 있는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이 마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언급 안 드린 마필 중에 노림수 복병 배당이 있고, 자, 언급 드린 마필 중엔 자르고 들어갈 마필, 또 놓고 때릴, 놓고 항구할 마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용 없이 접근하셨다면 또 제가 잘 쓰는 글처럼, 자, 끝나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게 됩니다. 뭐 경마장 안에서 먼 산이 보이겠습니다. 벽만 보고 또 한숨만 쉬실 텐데, 자, 일단 김나무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그 엠브런스랑 올 일이 절대 없습니다. 승부지 다 확인을 하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자, 조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현장에서 이번 구경주 메인 승부는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10경주 1900으로 펼쳐 혼합이군 별정 경주입니다. 역시 저희가 이제 리빙TV에서 네. 풀어드린 경주가 그렇죠. 될 텐데, 일단 미즈마고에 대한 내용 아시죠? 그렇죠.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퀸즈투어 마지막 관문일 거예요. 예. 거기 이제 경남도지사회 대상경주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고, 뭐 더군다나 뭐 2착 승부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8마리 편성에서는 뭐 강공승부지는 당연히 필연이 되겠고, 뭐 국산사고는 아름다운 청춘하고 동반훈련에 뭐 어차피 말이 세니까 따라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즈마고는 뭐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미즈마고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이제 그 대상 경주가 그 경남도지사회 네. 경주 이제 군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군. 그래서 1군 안말, 혼합 안말 저기 때문에 얘는 지금 2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요번에 뛰고 한 2, 3주 있다 한번 뛰고 또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에 2착 승군이지만은 이번엔 2착이든 우승이든 승군할 네, 마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즈마고 뭐 승군착순에 걸려서 승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측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참 신기한, 이러기도 힘든데, 그렇죠. 12번 뛰면서 2착 6번, 3착 6번. 예. 분명 능력은 되는데 뭔가 또 한타 결정이 부족해요. 마방에서 요번 찬스가 우승할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강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옛날에 이부의 미소인가 그 맨날 2척만 하는 말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똑같더라고. 우승이 없어요. 참 미즈마고는 이번에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자, 라이징 플러스 직전에 다리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줬던 그 경주고, 당시 김나무가 다음에 일주 미즈마고 배당은 없었지만 메인 승부 단통으로 일본을 잘라드렸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8월 3일날 최상현 선수가 입상해서 그렇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라이징 플러스의 장점은 뭐 지난번 경주는 뭐 거리적인 측면도 있었고, 자, 일단 뭐 출발 자체도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능력 발휘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왜냐면 다리 쪽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수용 조절까지 시켰고 잘했고, 제가 이제 이 라이징 플러스를 좀 높게 평가하는 거는 무진장하고 이마신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다른 마필들이 그때 조금 이제 전력상으로 열세였었고, 그러나 일단 무진장하고의 그 정도 실력이라면은 충분히 또 다시 이 마이너스 3.5라는 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 일단 뭐 무조건 승부할 수밖에 없는 편성에 만나서 뭐 강하게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예, 라이징 플러스 적용지수고 감량이점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이번만 여러분의 강이 이번에 깜빡이까지 팔린 편성인데, 직전엔 당연히 뭐 김나무나 오이현님의 잘라드린 마필, 불안한 인기 마필이었죠. 이 마필이 직전에 못 뛰었던 이유, 또 조성호 교수가 정확한 멘트로 오늘 인터뷰를 해줬는데, 일단 직전 1600은 좀 적정거리가 아니었고, 긴 거리가 또 났죠. 당시에 승문전이었고, 예. 아니 저기
순말들 상당히 그렇죠. 뛰었고 7월 20일은 안말 특별 경주였죠. GCTC. 소위는 느랑한 거리가 좋은 마필이 여러분의 여왕인데 과연 이 식경주 전까지 주로가 어떤 주로인지 추입이 먹히는지 아니면 선행마 유리한지를 한번 체크를 하세요. 이게 지금 2번은 추입마고 4번은 선행마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7번, 2번 이게 추입맛 두 마리인데 물론 뭐 미즘하고는 그렇게 추입맛 아닌데 선행평이죠. 이게 전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배당인데 조금 불안한 그리고 것 전개적인 입장은 4번 4번이죠. 미네스토보인타운이 좋아요. 미네스토보인타운이 좋은데 좋죠. 일단 직전 걸음 자체가 또 1900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 편한 선행이라면 경쟁이 또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배당은 없을 것 같지만 7번이 부러지면 배당이 나오겠지만 7번도 지금 준비가 좋고 요번에 입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1, 2, 4, 7 4번이 싸운 가운데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로는 7번이 안정적이다. 현장에서 뭐 한 방 내지 두 방째가 그렇죠. 돈이 되는 경우인 만큼 요 네 마리에서 끝난다 보고 있는데요. 이 조합의 묘미를 살려서 꼭 잡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으로 펼쳐 국산 일본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의원님과 제가 현장에서 승부를 가져갈 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살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공지는 안 한 겁니다만 분명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편성이고 저 역시도 아주 초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오의원님과 김나무 현장 음성 많이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할리가 지금 57.5예요. 57.5. 자, 일단 뭐 오의원님께서 요 마주님이랑 아주 또 잘 아시고 또 요분이 김진영 마주님 그렇죠. 형제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의원님께 항상 저희 방송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대치는 높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이경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부산 경마장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11경주에 보시면요. 마사회 게시판 들어가시면은 레이팅 점수가 나와요.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공개를 하는데 레이팅 점수는 능력 점수예요. 근데 이제 뭐 할리가 가장 높은 점수 받았어요. 114점이고 알파 명장이 112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뭐 핸디캡 경주에 있어서 핸디캡퍼들이 능력 평가를 할 때는 일단 뭐 할리를 높게 평가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할리라는 마필이 사실 그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건 있어요.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57.5 처음 달아봅니다. 처음 달아보고 여기 레이스가 정말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뭐 방해를 받건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3착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요번에 좀 57.5에서 물론 단거리 1300m라면 경쟁력이 있는데 자 이번에 정말 압박 구도가 좀 심할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승부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불안 요소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대치는 있으실 그럼요, 당연히 뭐 그 특히 뭐 김옥수 마주님 같은 분들은 열심히 또 승부하시는 마주님이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승부를 할 겁니다. 예, 말씀하신 그 전개적인 부분 저는 이 할리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배당을 말씀을 넣을 건데 솔직히 직전 경주력은요 이 8월 3일날 이 할리가 아주 여유있게 용마신자 우승을 차지했을 때 정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순수 스타트 능력은 알파 캡틴이 훨씬 빨랐습니다. 당시 알파 캡틴은 공백이 있다 보니까 마필이 조금 준비가 덜 돼서 걸음을 뭐 조금 따라가는 작전을 펼쳤던 상황인데 지금 안쪽에 뭐 알파 명장 롱스피드 명소유로 또 올수까지 빠른 마필이 상당히 출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힘쓰고 나가는 할리가 과연 얼마 정도 버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아주 좋은 내용이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이 그 8번 배달의용 이런 마필인데 현장에서 아주 큰 배당을 몰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전개로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선두권이 무너졌을 시 자, 직전 대비 2kg 감량 2점이라면은 8월 3일날 7월 4일날 꾸역꾸역 뛰는 모습은 보이긴 했는데 자, 앞선이 무너졌을 시 충분히 선입 위에 종말 한 발 할 수 있는 마필이 배달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갈지 아니면 다른 또 고배당마를 놓고 갈지는 현장에서 결정을. 제가 노린 마필이 두 마리 있는데 일단 한 마리를 먼저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현장에서 잘 접근을 할게요. 샌드킥은 어떻게 보세요?
샌드킥은 뭐 일단 뭐 어제하고 오늘 뭐 열심히 또 발전까지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일단 뭐 열심히 기승을 해서 종반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일단 뭐 이게 인기마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샌드킥이나 뭐 할리 다 좋습니다만은 레이팅 점수 2위인 알파 명장이라는 마필을 좀 세게 봅니다. 요게 지금 그 56.5 최근에 그 높은 고부 중이었고 지난번에 이제 오너스컵에서 다리 쪽이 좀 안 좋아서 취소가 됐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고 분명히 이 마필은 내일 체중이 빠져서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알파 명장 같은 경우는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꿀릴 일이 없어요. 다른 마필들보다. 자, 그래서 저는 알파 명장이 최근의 부진을 벗어날 수 있겠고 뭐 1300m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더 중요하게 토를 단다면은 이성영 마주가 2마리 출전시켰죠. 외곽에 이제 10번마 알파 캐팅까지 출전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11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할 일을 인정하면 쉬운 경주예요. 하지만은 분명 변수가 발생할 겁니다. 2번, 3번, 7번, 9번까지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과연 이 마필들의 현장 상태나 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철저히 한번 체크를 하겠고 자, 오연님이나 저는 현장에서 이번 경주는 자,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출전도 수가 이번 주는 국산 혹은 혼합사고는 10마리까지만 출전하게끔 출전수가 적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음에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기만 접전구도도 있지만 의외의 변수가 많이 발생할 편성인 만큼 저희도 현장에서 최선 다해서 집중하겠고 자, 오연님이 준비하신 4경주, 7경주와 함께 김나우가 준비한 5경주, 9경주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반드시 잡아야 또 팬 여러분도 살고 저희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철저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멋진 적중으로 성원하고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